2017년 사드 보복으로 한국행 단체 관광을 금지한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동안 중국 관광객 감소로 타격을 받은 유통업계는 이번을 계기로 다시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출 하락, 내수 경제 위축, 재정 적자 등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경제 성장률 6%가 무너지고 막대한 국가 부채는 중국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붙이고 높아진 임금 상승 등으로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을 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과거 중국 시장에서 주름잡았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사드 보복 이후 실적이 부진해지자 중국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후이저우에 있는 삼성 스마트 공장이 철수하자 후이저우 상권은 붕괴하고 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삼성 시안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며 중국에 등록한 모든 기업의 대우를 동등하게 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 8조 이상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9조 5천억을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삼성전자의 시안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입장이 된 것입니다. 시진핑은 3월 단독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외교 소식통은 지난 7일 시진핑 주석이 일본 방문과는 별도로 3월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중국 정부가 최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외교가에선 애초 시진핑 방한 일정이 4월쯤으로 예정된 일본 방문 일정과 함께 소화하며 순방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시진핑이 일본을 가는 길에 한국을 들르는 것보다 단독 방한을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이미 확정돼 있던 일본 국빈 방문에 앞서 방한을 결정했다면 이는 한국의 요구에 상당히 양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시진핑이 이 시점에서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1년째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59,0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45년 만에 주가가 무려 1000배나 오르면서 진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반도체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감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9일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5,292억 원어치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 시총 20인의 진입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면서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인 반도체 수출에 타격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2020년엔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라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소재를 수출 규제했던 일본은 더욱더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디포는 반도체 필수 소재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개발 및 생산 시설을 한국에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EUV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핵심 품목으로 한국은 그동안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국산화와 더불어 한국에 공장을 지은 미국 디폰사에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했던 반도체 소재를 수출할 수 없게 될까봐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일본이 6개월 만에 액체 불화수소를 허가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모리타 화학공업이 이달 8일 한국으로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를 출하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아니면 만들 수 없다던 고순도 불화수소 2F9을 한국의 솔브레인이 만들어내자 일본 기업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한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이 바로 수출을 재개했는데 국내에선 이를 두고 속보이는 짓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에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승승장구할 때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거래처를 잃은 채로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일본 정계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9일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일본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면담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한일 관계를 잘 풀어보자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1,000명 규모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한일 갈등이 고조될 때 한국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지만 지금에서야 태도가 바뀐 것은 수출 규제 이후 일본이 불리해진 것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더 넓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한국의 힘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를 사주어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 옥수수 필살 공법이 처참하게 실패한 사건 기억하시죠? 미국의 뒤통수를 친 대가로 일본은 미국의 8조 원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일본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미국 무역 대표부로부터 이런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논의하려는 것은 일본의 야망일 뿐이다. 영국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가 최대 25%로까지 올라갈 위험이 있고 이조차도 이번 무역협상에서 미국에게 확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성공이지만 일본에게는 완전히 폭망해버린 협상인데요. 이렇게 한 차례 당한 후 최근 일본은 미국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일부 언론들을 보시면 마치 미국이 한국을 벌레처럼 싫어하고 일본에게는 천사처럼 행동하는 듯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완전히 반대의 상황입니다. 미국이 겉으로는 일본에 달콤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다음으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한일 외교 갈등인데요. 사실 외교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한국과 한국 기업들의 지난 수년간 제대로 짓밟힌 일본이 최후의 발끈 러쉬를 감행한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자존심 빼면 시체인 일본을 상대로 미국이 제대로 자존심을 짓밟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것인데요. 일본의 편을 들어줄 것 같았던 미국이 반대로 완전히 한국의 편에 섰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정말 티가 팍팍 나게 말이죠. 우선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미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뒤통수가 어떻게 강타당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최근 한국의 SK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 기업인 듀폰에 5,300억 원을 주고 웨이퍼 사업부를 사버렸습니다. 반도체의 가장 기초적인 소재가 바로 웨이퍼죠. 현재는 실리콘 웨이퍼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세계 점유율을 보시면 일본의 시네스 화학이 27%로 세계 1위, 일본의 섬코가 26%로 세계 2위, 일본의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K가 인수한 듀폰의 웨이퍼 사업부는 현재 일본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에 탄소를 혼합하여 고전압과 고열에 더 잘 견디는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즉 일본이 LCD 디스플레이에 올인하고 있을 때 한국이 갑자기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산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매우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는 기술을 한국 기업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요.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현재 반도체 수출을 규제해 한국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일본에 완전히 반대되는 액션을 취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하도 많이 당해서 이 정도는 내성이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이 내성도 뚫어버릴 만큼 강력하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힘을 합쳐 미국의 대표 화학기업인 다우케미칼과 한국의 협력을 강화시킨 것인데요. 다우케미칼의 기업 가치는 현재 60조 원에 달하고 연간 매출액은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일본의 화학기업들과는 스케일부터가 다르죠. 다우가 한국과 투자 및 협력을 모색하게 될 분야는 디스플레이 및 전자장비 소재뿐만 아니라 5G 장비, 전기 수소차 소재 등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일본은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최초로 한국과 미국이 한미 인프라 협력까지 체결하면서 일본의 결정타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지역과 중남미 지역에서 손을 잡고 함께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을 하자는 계약인데 한국과 미국의 역사상 최초의 에너지 인프라 양해각서였죠. 대한민국의 소름돋는 외교와 신남방 정책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에서 한국이 영향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는 이전 영상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삼성을 제외하면 사실 동남아는 일본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이 이미 오랫동안 독점하다시피 해오던 곳이죠.
동남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면 일본의 토요타, 다이하츠, 스즈키, 혼다, 미쓰비시, 닛산 등 여기가 일본인지 인도네시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일본차로 뒤덮였죠.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점유율을 봐도 한국의 삼성을 제외하면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가 상위권을 휩쓸었고 미국의 애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이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 기업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아닌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하여 미국이 동남아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로비 단체로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까지 최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분야인 소재 및 부품 산업들에 대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미국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당하자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충격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일본이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국에 미국이 아닌 중국과 여러 분야에서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1위 은행인 미쓰비시 UFJ 은행이 중국의 인민은행으로부터 위안화 청산 결제 업무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은행이 중국의 위안화 청산 결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움직임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 5대 기축통화로 포함되었고요. 국제 청산 시스템을 경유하지 않는 거래에서는 위안화의 통화별 거래 비중을 보시면 위안화 달러 거래가 전체 거래의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실물 경제 주도권을 이미 갖춘 중국이 위안화의 글로벌 사용량만 늘리게 되면 미국 달러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요. 일본이 미국의 쿼터를 제대로 건드린 것이죠. 일본은 관광업계에서도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의 관광객 비중을 보시면 한국인과 중국인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8월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거의 절반으로 대폭 축소된 반면 일본을 찾는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만약 일본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국에 아부하지 않았다면 일본 관광업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일본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만과 중국의 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까지 초청해가며 일본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일본의 관광업계가 겨우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고 8월에는 마이너스 2.2%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과의 만남은 피하느라 바쁜데 중국과의 만남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개월 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니케이 에이시안 리뷰의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일본과 중국이 5번째 정치 문서의 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문서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경제를 포함해서 중요한 국제 문제들을 긴밀하게 협력하는 국가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화웨이의 구글 안드로이드 서비스까지 차단하며 매우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여전히 주요 기업 50개 중 80%가 여전히 화웨이와 활발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와 거래하는 일본 기업들은 미국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후에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이는 일본의 대기업들인 소니, 파나소닉, 미쓰비시 전기, JDI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에 상당한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갈등의 조짐은 방위 분야로도 퍼졌습니다. 일본 전체 미군 기지의 70% 이상이 바로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오키나와 현에 있습니다. 일본 전체 국토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 현에 일본 내 미군 기지 70% 이상이 몰려있다 보니 헬기 추락 사고 등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미군은 오키나와에서 법을 어겨도 밀간 협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뚜껑을 열리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도 그동안 공개적으로 미국에 항의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것이 바로 자칭 미국의 오른팔 일본인데요. 이번에는 대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